지난달 국내 실업률이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점차 식어가면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뉴저지주 요양원의 25%에 해당하는 158곳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행 규모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경찰도 연휴 기간 단속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국경을 넘는 불법 가족 이민자 수가 역대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독자 250만 명의 육아 콘텐츠 유튜버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국내 고용시장이 점차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업률도 1년 반 만에 최고치로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분야 일자리가 18만 7천 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는 많았지만 지난 1년 평균 증가폭 27만여 개에 비해선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6월과 7월 두 달간의 일자리가 지난번 발표 때보다 11만 개나 하향 조정됐습니다. 고용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뜨거운 고용시장을 주목해왔습니다. 고용시장이 과열되면 임금이 따라오르게 되고 결국 물가를 더 끌어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장은 이번 달 연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결 전망은 어제보다 5%포인트 높아진 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실업률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8월 실업률은 3.8%로 전달의 3.5%보다 높아지면서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량 해고 같은 경제적 충격 없이 고용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물가 상승도 진정되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 지표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We've added 13.5 million jobs since I took office. Around 800,000 of them manufacturing jobs. We created more jobs in 2 years than any president ever created in a single four-year term. 닷새 연속 오르던 나스닥 지수는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다우와 S&P 500 지수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요양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원 내 방역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요양원 내 거주자와 직원들 중에서 사망한 인원은 총 1,233명이며 지난주에만 15명이 코로나19 발병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주 요양원 총 사망자 중 최소 200명 이상이 주에서 운영하는 재양 군인을 위한 요양원 3곳, 에디슨, 파라모스, 바일랜드 거주 어르신이거나 근무하는 주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요양원 거주자 7명과 직원 4명의 발병 등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바일랜드 요양원 측은 요양원 내 재양군인 기념관 내부의 한 건물을 소독 등을 위해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총 입원자 수는 15,067명으로 전주에 비해 19% 증가했으며 이 중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입원 환자는 294명입니다. 한편 최근 뉴욕과 뉴저지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피롤라라고 불리우는 신종 하위 변이로 파악되면서 전문가들은 피롤라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강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새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백신이 9월 중 출시 예정이라고 밝히며 노약자와 기저질환자들은 새로 출시되는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30대 한국인 유학생이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체포된 뒤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이 유학생은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가짜 음란물을 텔레그램에서 배포하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에 체류 중이던 30대 한국인 유학생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란 영상물에 미성년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2천여 개의 음란 사진을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음란물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회원제 비밀 채팅방을 통해 배포됐습니다. 한국 경찰은 텔레그램 채팅방을 수사하다 용의자가 미국에 유학 중인 것을 파악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미국 국토안보부를 통해 신병을 확보받았습니다. 용의자는 한국 송환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보석을 불허했고 결국 강제 추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노동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주요 도로들이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사법당국은 불법 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시작된 마지막 연휴. 남가주 오토클럽은 전체적으로 올해 노동절 여행 규모가 지난해보다 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서 해외 여행 규모는 팬데믹 당시보다 무려 44%가 늘어났습니다. The most significant change Auto Club travel advisors are noticing this year is the surging interest in international destinations. 실제 LA 국제공항은 오늘 가장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항 당국은 이번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나흘 동안 한 달 평균 이용객의 절반에 달하는 11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t was kind of a headache this morning, but not bad traffic, not bad checking the bags. So for Labor Day weekend, it hasn't really been that bad. 반면 자동차 여행의 경우 높아진 휘발유 가격으로 인해 장거리보다는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The top 5 destinations for Southern California travelers this holiday weekend will be number 1, Las Vegas, followed by San Diego, the Central Coast, cruises and resorts in Mexico, and the Grand Canyon rounding out the top 5. 여행을 떠나는 차량들로 오늘 하루 주요 프리웨이 곳곳은 평소보다 더 혼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 고속도로 순찰대와 LAPD는 연휴 기간 최대 집중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남가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나흘간의 연휴 기간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음주운전과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PD 역시 연휴 기간 경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시내 모두 20곳의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CHP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절 연휴 기간 주 전역에서 모두 52명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900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으며 5,700건의 교통위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올해 여행 규모가 지난해를 상회하는 만큼 도로 위 각종 사고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국경을 넘어 무단 입국하고 있는 가족 단위의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지난달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남부 국경 아리조나주에 위치한 장벽 앞입니다. 흑인 남성이 물통을 들고 미국 국경을 향해 걸어갑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미 국경 순찰대에 발각됐지만 트럭에서 나눠주는 물을 받기 위해 몰려듭니다. 이렇게 붙잡힌 가족 단위 불법 이민자 수는 8월 한 달간 최소 9만 1,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가족 그룹 불법 이민자가 늘어나는 이유로 어린이가 포함될 경우 대체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Right now in Tucson sector we're experiencing a large volume of unlawful entries throughout the sector, but
here in Ajo, it's the most impacted station out here in the region, and really for the state of Arizona and throughout the southwest border.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인 42호 정책 종료 이후 불법 이민자 적발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했다 체포된 사람은 6월 9만 9천여 명에서 7월 13만 2천여 명, 8월에는 17만 7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국경 순찰대는 중남미뿐 아니라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의 불법 입국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희망을 갖고 미국 국경을 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막에서 숨지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Unfortunately, there are folks who don't make it. And just during this summer alone, we've already had dozens of migrants die out in the desert who have succumbed to heat exhaustion.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통과 후 재정 후원자가 확보될 경우 매달 3만 명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TV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에 관심을 받게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콘 메가피 판사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명의 피고인이 관련된 모든 심리와 재판 과정에 대한 언론사의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재판 과정을 풀턴 카운티 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언론사가 대표로 법정에 들어가 촬영하고 이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메가피 판사는 취재진의 법정 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방침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함께 기소된 이 사건의 18명의 공동 피고인 측, 검찰 측도 이번 중계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배심 기소를 담당했던 로버트 맥버니 판사의 전례를 따른 것으로 풀턴 카운티 사건에만 적용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향후 변경될 수도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 사건의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다른 재판 일정은 공화당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첫 기일이 속속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잡힌 일정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것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및 의회 난입 사태 선동 사건 재판입니다. 해당 재판의 첫 기일이 내년 3월 4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리는데 바로 다음 날이 10여 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열리며 판세가 판가름나는 슈퍼 화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대선 경선에서는 슈퍼 화요일의 승자가 기선을 제압하면서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의회 난입 사태 선동 사건만 하더라도 최종 판결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첫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화당 대선 후보는 사실상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후 성인물 배우 입막음 사건과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의 첫 기일이 잇따라 잡혀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를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전당대회는 7월 15일부터 나흘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립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구독자 250만 명의 육아 콘텐츠 유튜버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유튜버는 유타주에 거주하는 올해 41살의 루비 프랭키로 6남매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성이 운영하는 채널 8 패신저스는 한때 구독자 250만 명을 달성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는데 올해 초에는 예고 없이 채널이 폐쇄됐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채널이 삭제되면서 구독자들은 가족 간의 불화에 따른 것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건 전말은 지난달 30일 12살 아들이 이웃에 구조 요청을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는 사업 파트너의 자택에 갇혀있다 탈출했는데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를 구조한 이웃은 아이의 손목과 발목에 강력한 테이프가 붙어 있었던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업 파트너의 집에 갇혀있던 10살 난 또 다른 자녀를 구조한 뒤 어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항공기 추락 사고로 숨진 프리고진의 생전 영상이 추가 공개됐습니다. 사고 사나흘 전에 찍은 듯한 이 영상에서 프리고진은
자신의 생사 여부나 제거 등에 대해 언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방탄 유리가 장착된 군용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는 예브게니 프리고진. Для обсуждающих, жив я или нет, как у меня дела, сейчас выходные,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августа 23-го года, нахожусь в Африке. 이 영상은 지난달 23일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기 사나흘 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신을 제거하는 일, 즉 암살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Поэтому любители обсуждения моей ликвидации, интимной жизни, заработков там или еще чего-нибудь, собственно говоря, все в порядке.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이런 발언은 프리고진이 이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로이터는 분석했습니다. 자신이 아프리카에 있다고 말하는 부분도 주목됩니다. 지난달 21일 공개된 다른 생전 영상에서도 프리고진은 용병들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와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ЧВК «Вагнер» проводит РПД, делает Россию еще более великой на всех континентах, а Африку еще более свободной. 무장 반란 사태를 반성하는 듯 먼 타양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인 모를 비행기 사고로 이런 영상들은 부질없는 독백이 됐고 고향에서 열린 장례식마저 삼엄한 통제 속에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전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범법자라는 평가도 있지만 러시아 내부에선 프리고진을 추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Тяжело говорить, тяжело собраться с мыслью. Страна теряет патриота. Этот человек еще многое мог сделать для нашей великой страны. 러시아 크렘린궁은 프리고진 비행기 사고의 러시아 배후설은 부인하면서도 그가 암살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패창가 리조트가 추석맞이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패창가 리조트는 추석을 맞이해 상금 10만 달러가 걸린 경품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이달 15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 응모권을 받기 위해서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 사이 게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회원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응모권의 규모는 달라집니다. 패창가 리조트는 한 명의 대상 당첨자에게 2만 5천 달러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이달 중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정해진 키오스크의 회원카드를 긁으면 최대 5천 달러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아티스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시는 상승 출발하다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증시 그리고 나아가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의 증시 어땠습니까? 일단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엇갈리고 오늘까지 합해서 이틀 엇갈리고 3일이나 오른 이번 주를 이제 5주 만에 처음 3대 지수가 나란히 5주 만에 처음 상승한 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까지 장이 4일 연속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7주 만에 처음이지만 올해 들어서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나란히 폭락한 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지난주 2주 전부터 바짝 오르기 시작한 내스닥이 지난주 같은 경우 2.2%를 올랐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2%를 폭등했습니다. 그러면은 2주 동안에 뭐 5.4%를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스닥은 8월 달을 2.2% 하락한 달로 마감했고 또 그리고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1.8%를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중에 가장 크게 빠진 거죠. 2.4%를 폭락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8월 달에 가장 적게 떨어졌지만 또 반등하는 것도 가장 적게 반등하면서는 결과적으로 다우존스가 8월 달에 가장 크게 하락한 달로 기록했는데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내스닥 같은 경우는 이 8월 달을 하락한 달로 마무리한 게 언제냐면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내스닥이 이제 하락한 달로 마무리했고 S&P 500 같은 경우는 2월 달 이후니까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세에 가까운 혼조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일단 투자 심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좀 주춤하다가 2주째 이제 사자적으로 쏠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번 주는 채용 감소와 소비자 신뢰도 하락 등 나쁜 소식이 좀 있어서 연준의 금리 인상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죠.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반영되는 전형적인 그런 날이 많았는데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됐다는 얘기는 이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발표되니까 앞으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 하면서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는 이제 호재로 둔갑했다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9월달 구인 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4개월 최저 수준입니다. 그럼 2년 4개월 동안에 900만 건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2년 4개월 최저치를 기록했고 또 거기다 더해서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늘어나지 못했고 또 거기다 더해서 GDP 잠정치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이제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은 고용 시장이 그동안 너무너무 핫했던 고용 시장이 이제 마침내 좀 꺾이고 있는 조짐, 한마디로 뭐냐면 고용 시장이 약간 좀 열기가 이제 꺼지고 있는 이제 그런 조짐을 확실히 보이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다시 반등해서 올랐다는 것보다 예상치만큼 딱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이번 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매수 심리가 이 팔자 쪽으로 쏠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자 쪽으로 쏠린 상태를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일단 매수 심리가 더 이상, 그러니까 매도 심리가 더 이상 자극되지 않고 이제는 매도 심리가 자극되는 쪽으로 반전되는 조짐을 확실히 보였다는 얘기죠. 또 거기다 더해서 오늘 같은 경우가 발표된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같은 경우도 이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동안에 월별 증가하는 그 평균 추이를 봤을 때는 30만 건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못 미친 뭐 18만 7천 건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재가 아니라 뭐 호재로 작용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 더해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그러니까 높아진 3.8%를 기록한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경제는 어떤 상태냐? 아주 핫하지도 않고 쿨하지도 않고 중간에 아주 절묘하게 지금 가고 있는 골디락 같은 거 이런 모멘트를 지금 지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오늘 정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